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월요일장 휴장에 들어가면서 일단 하루씩 지표 발표라든지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유 재고 발표된 내일로 하루 미뤄졌다는 점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뉴욕 증시는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와 함께 다음 주 있을 예정이었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예정됐던 사전 접촉 회동이 좀 취소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안에서 주요 빵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급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4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인데요. 오늘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한 주간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금일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어제 그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 실무진 회의가 없었던 걸로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오는 장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장세였는데 현재 포인트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는데 미증시의 향방과 그리고 크루드 오일 또 유로 골드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 오늘 중국 쪽에서는 일단 미국산 밀에 대해서 수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완화되는 분위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하루가 이렇게 변동성이 어떻게 이어질지 정말 모르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절제 마스터님은 또 신세계 1시간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함께 하실 분들은 무료 톡방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료 톡방에서 올바른 정보 전달이나 또 네. 본인이 좀 개인 매매 하시는데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서 좀 원활한 매매를 좀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제가 항상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대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지난 작년이었나요? 12월이었습니다. 작년 마지막 강연에 있잖아요, 마스터님. 네네. 그때 좀 함께 하셨던 내용들이 최근에 또 빛을 발하고 있다고 제가 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 파생인의 밤으로 또 시청자분들 좀 무료 강연에 함께 하셨잖아요. 그때 주식과 해외 선물 모두 좀 전반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많은 팁을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좀 복귀 좀 해주세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복귀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니까, PD님이 오늘 좀, 띄워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작년에 좀 서울경제와 함께해서 강연회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종목을 좀 되짚어 보면 네. 경농하고 태원물산 그리고 포스코 엠텍을 좀 추천했던 것 같은데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금 화면 나오겠네요. 네, 최근에 긴장하시네요. 조금 네,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루드오일과 또 이제 상품별로 올 2019년 상반기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추천했던 종목이 서울경제와 함께한 종목이 좀 가파른 상승세를 나오면서 좀 기쁨을 좀 누렸는데요. 이제 진행 중이고요. 아무래도 서울경제 고품격 방송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하루하루 장에서 현물장도 그렇지만 선물장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그렇게 좀 녹록지만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서 좀 매매 이어가시는데 조금 더 유효한 그런 계획이 좀 이어갈 것 같은데 지금 화면 좀 다시 한번 나오네요. 그때 그 현장감이 바로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날 좀 네. 추웠었습니다. 많이 추웠잖아요. 네. 기억나요, 저. 네. 실질적으로 좀 많이 네, 추웠었는데 네. 그래서 멀리서 좀 오셨었고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서울경제 회원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얼마나 알찬 내용을 준비하냐가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는 굉장히 수익이 좀 컸었습니다. 오늘은 또 오기 전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파운드가 가파른 상승을 나가면서 좀 매수 진입을 하고 왔었는데 호가에 도달할 때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가 좀 꼬이는 지금 장세로 네. 오긴 했는데요.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원칙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적용하시면서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현선물 쪽에서 하락 마감이 됐던 시장 분위기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립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전일장에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현선물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2646포인트 선으로 0.51%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어제 S&P보다는 하락 흐름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1.59% 빠진 가격대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0.58%의 반등 이어갑니다. 6,692포인트 선으로 6,700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전일장도 좀 빠졌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빠지고는 있지만 보합권 흐름 속에서 이어갑니다. 1.1405달러 선이고요. 0.1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면서 1284달러까지는 안착이 됐지만요. 오늘장 다시 좀 빠지는 흐름 속에서 1278.3달러로 현재 1280달러가 다시 이탈이 됩니다. 0.50%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장 좀 크게 빠진 분위기 속에서 현재 다시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53.17달러 선에서 반등의 흐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상황은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또 재도발이 되면서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양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본장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아직은 알지는 못하지만 잠시 후 개장 소식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골드는 1290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에 80달러가 이탈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외신과 현재 부근에 나오고 있는 외신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2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6.4% 좀 하향된 상황인데요. 3년 내 최대 감소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탓에 전일장에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우려감과 함께 이 지표가 같이 또 영향을 미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6.4%가 줄어든 499만 채로 나왔는데요. 2015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이다라는 소식, 지표 발표 먼저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소식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회동을 돌연 취소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예정이 됐던 중국과의 예비 무역 협상을 취소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어질지 아직은 또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12월 초에 연장을 했었던 90일이 지난 시점은 3월 1일입니다. 그 전까지 어떠한 협상 내용이 나올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BOJ가 있었습니다. 구로다 총리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죠.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총재는 미중 무역 마찰이 경제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구로다 총리는 일단 최근 글로벌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타격이 일본 시장 증시 내에서는 좀 없을 것이다. 펀더멘털 영향 쪽에서는 자극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고요. 자, 그렇다면 BOJ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결과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정책 금리는 동결한 상황 속에서 물가 전망치는 좀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물가 전망치에 대한 하향에 대한 주된 이유는 원유 자체의 가격 하락을 좀 꼽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유 가격에 대한 하락도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매우 먼 이야기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긴축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양쪽 간에 대한 흐름을 좀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 전달을 해드리죠. 셧다운에 대한 분석 소식입니다. 마켓워치 쪽에서는 셧다운이 알려진 진실은 바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셧다운에 대한 최장기간 좀 연장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시사가 되고 있죠. 최장기간 흘러가면서 이 비용이 국경 장벽 예산을 좀 뛰어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생각보다 지금 좀 장기화되면서 증시에 영향을 좀 조금 미친다. 혹은 어제장에 제가 또 외신 소식 말씀드렸을 때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증시에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켓워치는 미국은 경기 침체에 대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반증한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짐 로저스는 글로벌 금리는 여전히 낮다. 오르면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 이전부터 저금리가 상당 부분 시간이 유지가 간 가운데 최근에 금리 인상이 좀 있었잖아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높다라고 그런 목소리에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리는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고 앞으로 좀 매해 있을 금리 인상, 만약에 금리가 좀 높아진다면은 그 오르면 파멸을 좀 초래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블랙록 소식입니다. 전 세계 금리 긴축이 좀 중단이 되고 있고 신흥시장이 올해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최근에 작년에 금리 긴축에 대한 부분을 미국을 비롯해서 많이들 좀 시행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올해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또 신흥시장에는 올해가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전망을 터닝포인트로 좀 보고 있다라는 투자처에 대한 시사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오픈이 됐습니다. 열린 상황인데 좀 아쉬웠었던 상황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시진핑 역시나 참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으로 메이 총리 역시도 참석을 하지 못한 좀 빠진 다보스 포럼이 현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정학적 문제가 경제의 주요 위험이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통상장관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플랜 B 안이 21일 의회에 좀 제출이 된 상황이고 이 플랜 B 안에 대해서 EU와의 좀 합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브리티시 파운드는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국민투표와 그리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안을 한 만큼 다시 이 불확실성이 좀 걷어질 것이다라는 무게감을 실리면서 오늘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해서는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투자자들이 파운드화에 다시 매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선상의 뉴스입니다. 일단 제2의 국민투표와 그리고 기한 연장에 대한 이 두 방향성이 이어질 때 불확실성으로 비춰지는 만큼 그 두 방향보다는 EU와의 합의 도출이 예정되어 있다, 예상된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서 다시 파운드화가 불확실성을 좀 없애고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 오늘의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증시에 대한 부분은 셧다운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오늘 BOJ가 있었던 만큼 일본 쪽의 금리 방향성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망까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티시의 파운드의 브렉시트 소식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굵직하게 좀 추려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회의 취소 소식에 이런 보도가 들려오면서 지수는 휘청하는 모습인데요.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 마감이 됐지만 현재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3월물이고요. 세계 성장 둔화 우려감과 그리고 미국 증산 우려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오일 모습입니다. 54달러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워낙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드립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협화음과 그리고 나스닥 쪽에서는 어제장 대표적인 빵 종목들이죠.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까지 대형 기술주들의 좀 하락이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경제지표 부진까지 지수를 하락으로 좀 끌어내렸는데 마스터님의 먼저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자, 지금 속보 강보합으로 전일장 하락을 좀 만회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 많습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아침에 좀 기사의 원문을 쓸 때는 일단 지수 쪽은 좀 배제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는 하락폭을 지금 굉장히 낙폭을 크게 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종합하면서 쓰면서는 솔직히 잘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파운드는 가파른 상승, 골드는 하락, 크루드오일에 관해서도 고점 매도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오후 저녁이 좀 이르면서 결국은 좀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수에 관해서는 과연 나스닥 기준은 6,700을 넘어갈 수 있고 S&P 기준은 2,650인가요? 2,650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양새가 좀 갖춰질 것이냐에 대해서 모두 다가 금주의 시황에 관해서는 지금 좀 조정 상세가 일어날 것이다. 조금 횡보하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저 또한 그런데요. 오늘 좀 흐름에 관해서 과연 이것이 횡보 장세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 금방 좀 미 증시 현물 지수를 좀 봤었는데요. 간단하게. 지금도 지금 일단 다우존스만 보더라도 보잉과 캐터필러 주식이 좀 올라가고 있고 0.7%, 0.5%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고위급 회담에 대한 취소 소식이 들리면서 가파른 하락세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우린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면 다시 장중 막판의 하락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늘 고점 매도로 흐르려면 6,700포인트를 나스닥 기준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하락폭을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장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정도 이제 개장 후에 나올 모습이지만
오늘 저는 왠지 뭐 솔직히 근거를 좀 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다가 조정을 예상할 때 좀 반대적인 측면을 생각했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제 개인 주관적으로는 오늘 좀 가파른 상승세가 7,000포인트를 향해서 나오는 매수 장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재 북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장 이후에 더욱더 가파른 상승으로 오늘 지수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7,000선입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유튜브에는 신세계 방송 전부터 많은 분들이 뭐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뭐 저도 물론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S&P 500과 나스닥 이외에도 다우지수의 단기 시황을 또 물어보시는 애청자님이 계셨습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다우지수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좀 보니까 24,590포인트네요. 네, 나스닥과 좀 S&P보다는 포지션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나스닥과 지금 S&P 기준으로 아까 2,650 S&P는 나스닥 기준으로 6,700포인트에 저항대가 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우지수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제 하방 낙폭이 굉장히 있었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 24,400을 좀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오늘 다우지수를 좀 살펴보면서도 좀 다우지수가 S&P나 나스닥을 좀 견인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우지수도 매수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우도 역시나 뭐 단기적으로도 매수세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아니 뭐 25,250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다우지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비교해서는 다우지수가 좀 속해 있는 종목이 적기 때문에 작은 이제 기업들 하나의 좀 움직임에도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또 크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예전만큼이나 뭐 지수에 대한 뭐 기준이 살짝 좀 힘을 잃긴 상황이긴 하지만요. 잃어버린 상황이긴 하지만요. 현재 다우지수 선물로만 보십니다. 지금 제가 선물로 보고 있는데 24,594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다우가 0.77% 상승세인데 오늘 다우는 25,250 앞으로 좀 단기적인 짧은 흐름으로는 25,000 초반대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주십니다. 자, 이런 다우의 상승이 S&P 500과 나스닥을 함께 좀 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7,000선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S&P도 뭐 역시나 상승 흐름 보실까요, 마스터님? 네, 지난주 네. 그 화요일 정도였나요? 그때 네. 지금 호가를 보니까 나스닥 기준으로는 일단 6,660 라인이었죠. 이때 이제 업을 좀 들어드렸어요. 수요일 날인데 6,7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대다수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날 정확히 기억에 나는 신세계의 도중에 6,700포인트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그 다음날 코스피 200도 277포인트 언저리까지 가는 276.50포인트로 기억이 나는데 매수 장세가 시작되었었는데 모두 다가 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금주에 조정 상세가 좀 있었고 어제 하락 낙폭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 근거를 좀 대보라면 오늘 기사 업무를 쓸 때 이런 내용을 좀 썼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구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의 시장을 좀 뜯어보면 굉장히 속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뭐 PMI 지수에 관해서도 지난주에 좀 언급을 드렸고 50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중국의 1인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갖춰가면서 여러 가지 사유재산 몰수라든지 실질적으로 마인 회장이 현역에서 물러나기도 하는 교사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견까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을 누가 먼저 끝내야 할 것이냐, 결국은 누가 약자로 돌아설 거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의견을 좀 들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결국은 무릎 좀 꿇는 장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고 그럼 미중 무역 분쟁이 물론 3월 1일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연장 이야기만 나와도 지수의 상승 흐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미중 협상에 대해서 가장 좀 쟁점인 상황이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견고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3월 1일까지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2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은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다음 주에도 기업 실적이 상당 부분
상승은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제장에는 대표적으로 빵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어서 오늘 이들 종목들의 흐름이 다시 저가 매수세로 들어 올린다면은 나스닥 역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P 500과 앞서서 좀 짚어드린 다우지수까지도 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또 오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이제 곧 개장할 시간인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개장과 함께 본장부터 살펴볼까요? 다우지수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다우지수는 0.83%의 상승으로 200포인트 넘는 상승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역시나 0.51% 상승으로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0.63%의 상승으로 7,064선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2,646선. 다우존스 지수는 24,600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본장 흐름 살펴보셨고,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살펴드린 선물지수도 살펴드립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초반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먼저 S&P 500은요, 2,646.50포인트로 0.51%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죠. 6,697포인트로 0.67%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인데요. 수요일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업의 의견을 주신 만큼 일단 선물하신 분들은 진입 포인트가 현재 부근에서도 나올 수 있는지가 가장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지금 나스닥과 S&P 모두 오늘 매수에 대해서 좀 가파른 급등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좀 강보합권이기 때문에 진입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건 오늘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호하게. 나스닥 기준으로는 6,720포인트가 좀 안착하고 나면 매수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물 시장이 좀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위에 저항 구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6,700 레인지 범위 내에서 6,720, 그리고 S&P는 2,650대에 강한 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고 나서 수익이 좀 적더라도 안착한 다음에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중에 올라가다가 하락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6,720포인트 지지 확인, S&P는 2,650 지지 확인을 좀 확인하시고 지수에 관해서는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올바른 매매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6,720선의 안착 시 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S&P는 2,650 돌파 확인한 이후 매수적인 관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워낙 어제장에 1% 넘는 급락으로 일단 기업들의 지금 하락률도 좀 높았고 지수 자체도 좀 눌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부근 좀 만회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인데요. 일단 전일장 좀 빠지는 흐름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53.13달러인데 워낙 어제장에 좀 하락이 컸기 때문에 현재의 강보합권에서는 좀 아직 좀 불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3.13달러 선이고요. 0.28%의 상승세인데요. 마스터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업이에요. 네, 오늘 좀 망설였습니다. 망설여졌나요? 네, 오늘 확실히 좀 망설였습니다. 네,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솔직히 좀 아까 네. 어려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네. 보통은 기사 업무를 제공할 때 기사대로 리딩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좀 바꾸면서 어제만큼 큰 수익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지금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도 분명히 단기 고점 매도가 좀 맞습니다. 53.65 라인부터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이런 장세에서 좀 지진한다라는 석 달 정도의 좀 복귀를 해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형성되고
형성되고 원유 재고가 지금 하루 밀리면서 원유 재고가 오늘에서 내일로 좀 밀렸지 않습니까? 이런 장세에서 오늘 지수의 상승을 겨닌 흐름을 예측해 왔는데 크루드 오일은 매도를 본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지수와 연동성에 대해서는 지금 크루드 오일과 같이 가는 흐름을 모두 다가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테기 때문에 지수를 업을 들었는데 크루드 오일은 다운을 든다. 이거는 좀 저희 논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수도 결국은 상승으로 좀 가는 움직임. 물론 지수 상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크루드 오일도 중단 라인인 53.65 라인에 강한 저항대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대가 결국은 정배열되면서 그랜벨의 법칙에 의해서 상승 구간으로 갈 때 위아래로 좀 횡보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52.65 라인이 좀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도세가 시작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와 연동된 흐름 속에서 현재 금일 매수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루드 오일이 현재 53.29인데 진입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진입 포인트 말씀 주셨네요. 네. 손절 포인트가 매도로세로 전환된 포인트가 52.65포인트.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매수 체결을 하고 신세계에 왔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지금 매틱 좀 내린 구간인데요. 지금 나스닥도 지금 6,700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도 좀 상승을 견인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보잉에 관한 현물 지수를 좀 봤었는데 1% 넘는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어떤 바로미터인 보잉과 캐터필러 주식이 좀 올라간다는 것이 오늘 지수가 혹시 또 압니까? 지난번에 1600틱 하방 낙폭이 있었던 것처럼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55불까지 가는 초강세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일에 대해서도 55달러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뷰까지도 함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지금 내리고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는 있지만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42달러 부근에서 현재 53달러 부근, 55달러 이내에서 좀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중장기적으로는 55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을 좀 감안하시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거래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한 지 한 6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시세 좀 확인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접수해 주신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한 S&P와 나스닥 지수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상승 흐름은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2649포인트 선에서 0.60%의 강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장에서도 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지금 본장에서도 S&P는 0.58%로 264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다우가 지금 1%가 넘습니다. 지금 본장에서는 다우가 1% 넘는 상승으로 24,66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지수 쪽에서는 여전히 같은 상승 흐름으로 S&P는 2,648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자, 나스닥 지금 탄력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6,700선 지금 돌파가 되네요. 맞선님의 전략으로는 6,720선 안착 시 매수로 좀 보자라고 전략을 해주셨고 현재는 6,703.25포인트로 0.73%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 FX는 1.14100달러로 0.04%의 하락세 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는 지금 1280달러 깬 이후에 계속 좀 빠지는데요. 1278.6달러 선으로 0.47%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오일 같은 경우에는 53.18달러로 0.36%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5일까지 현재 상당 부분의 지금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주요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다우 질문 주셨듯이 다우 지수는 본장에서 현재 1% 넘는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과 S&P도 모두 강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선물 지수 쪽에서도 이 연동돼서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브렉시트 관련돼서 지금 브렉시트의 기한은 3월 29일입니다. 그 전까지 이후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영국 의회 안에서도 지금 부결이 계속되고 있고 EU 쪽에서의 합의도 다시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파운드에 대해서 좀 흐름, 변동성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소식들 추가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파운드와는 영국 무역장관 인터뷰에 급등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무역장관 인터뷰라고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이 합의안 자체의 내용이 무역, 이 관세 쪽에서도 특히나 또 쟁점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북아일랜드는 영국인데 이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EU이고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쪽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브렉시트가 된다면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또 이 벽이 세워질 텐데 이 벽이 세워지면은 이전에 아일랜드 그 유혈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 굿 프라이데이 그 협약에 좀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무역 쪽에서는 상당 부분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영국 무역 장관 인터뷰에 좀 급등했다는 소식은 일단 좀 완화적인 측면과 이 협약 안에서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언을 이어갔군요. 일단 이 폭스 장관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이 불확실성을 조금 축소하는 발언으로 급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투자자들이 파운드화를 다시 매입하기 시작했다. 앞서서 전달해드렸던 소식이고요. 픽텟 AM은 파운드화가 소프트 브렉시트 전망을 반영했다. 이전에는 파운드화가 소프트 브렉시트 전망을 좀 반영을 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흐름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화 역시 상승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유니크레디트 쪽에서도 분석을 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상방 쪽으로 파운드화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에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유튜브 시청자분께서도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서 파운드와 또 유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일단 브렉시트 지금의 진행 상황으로 파운드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13,170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네, 어제 지금 파운드 뉴스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네네.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브렉시트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유로가 실질적으로 어제 매도로 접근을 좀 했었습니다. 13890까지 떨어졌던 유로의 모습과는 대비적으로 파운드는 아울러 어제 상승을 좀 올라갔었는데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회원분이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파운드가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13,000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일 기준으로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제 그 흐름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접근을 13020에 시도를 했었는데 네. 저희 거만 체결이 안 됐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호가가 와가지고 너무 이제 좀 네. 열받는 상황이었는데 가파른 상승세는 13,170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보고 있고 13,500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13,700이 아니고 13,170입니다. 네, 170까지는 좀 반등을 단기 반등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3082입니다. 파운드화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단기 상승으로는 1.3170까지 말씀하신다고. 네,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황적인 측면과 저희가 또 구체적인 마스터님의 이런 차트 분석과 매매 분석을 좀 해드리는데, 뉴스에서도 상방을 좀 보고 있고요. 외신 쪽에서도 상방을 보고 있고, 마스터님도 역시나 단기 상승에 대해서 무게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의 시청자분께서는 파운드화와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도 이 브렉시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이 브렉시트 영향 아무래도 또 EU 쪽에서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겠지만 유로에 대한 반응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브렉시트 문제점이 먼저 좀 이야기가 모락모락 새어나오면서 부결안, 그다음에 메이 총리에 대해서 탄핵안, 불신임안 이런 이야기까지 거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 문제점이 브렉시트에 관한 파운드에 관한 문제점이 유로존으로 좀 전이되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해서 유로존도 덩달아서 좀 떨어지는 낙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방 압력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지금 모습인데요. 결국은 단기 상승이 유로존에 가파르게 나오고 2주 전까지만 해도 1.16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
이 부결되면서 이 영향력이 유로존에 좀 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 유로에 관한 흐름을 보면 1.1300 라인이 좀 강하게 지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 보면 1.13890 라인까지 좀 깨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다시금 좀 끌어올리는 모습.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드라기 총재나 뭐 유로존의 메르켈 총리라든지 좀 가만히만 있으면 기술적으로는 좀 파운드와 같이 좀 반등 세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도 단기 반등을 좀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시청자분에게 좀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질문 문자도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끝자리 4854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오일을 53.21달러에 매수 3계약입니다. 54달러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 대답에 앞서 전략에는 55달러까지 보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3계약을 좀 실으셔가지고,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저는 오일에 관해서는 장기보로 60달러 근처까지, 오늘은 아닙니다만은, 60달러 근처까지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강연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42불까지 떨어졌을 때도 앵커님에게 계절적인 변명을 대가면서, 결국은 오일이 상승할 것인데, 결국은 상승 돌파가 나왔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불 지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계약수가 많은데 오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려면 아까 말했던 최하 구간인 52.65 라인은 좀 지지되는 모습이 견고하게 나와야 됩니다. 오늘 다행히도 원유 재고 발표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은 좀 사라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나 수출 감소, 수입 감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오일을 어제 하방으로 좀 견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잉과 캐터필러 미중 간의 바로미터가 되는 이런 국가 간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이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도 좀 연동성이 깊어져서 올라가는 장세를 저는 예측하고 있고 주관적으로 오늘 54불 언저리까지는 53.95까지는 단기 상승이 바로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일 시가 부근인데요. 54불까지 단기 상승이 나오고 54불에 좀 돌파가 된다면 오늘 좀 55불까지 가는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21달러에 매수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이 매수 뷰를 확인하시고 목표가 설정까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전일장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장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 팡주들이 모두 좀 급락을 했는데 어제 급락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 부근 지수 위주로는 일단 나스닥이 더욱더 강합니다. 현재 애플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1% 넘는 상승과 스타벅스도 1.65%의 상승, 그리고 아마존도 1% 넘는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퀄컴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좀 빠르게 갈게요. 끝자리 6877님의 질문이고요. 천연가스도 오랜만에 질문 들어왔습니다. 천연가스 3.100에 매수 한 계약입니다. 수익 중인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매수적인 접근에서 목표가 설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드는데 일단 단기 반등을 좀 노리신 것 같아요. 3.20년까지 단기 반등을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진입 포인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 종가와 전일 정가를 좀 바탕으로 지지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을 보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종가를 일단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3.040입니다. 진입을 지금 3.100에 있으니까 한 60틱 정도 되는데요. 최근 천연가스 흐름으로 좀 지켜봤을 때 큰 틱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좀 60틱 정도 체결하시고 3.20년까지 좀 가는 단기 반등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세 변환이라고 좀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천연가스는 좀 하락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진입 가격 좀 괜찮고 3.2까지는 목표가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 전달할게요.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증시도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도 하시잖아요, 마스터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3대 지수가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이 됐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최근에 좀 어렵다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의 상승 흐름이 장 후반까지도 이어진다면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좀 국내 선물 대응하실까요? 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아 네. 증시를 먼저 좀 살펴보면 중국은 0.08% 떨어지는 네, 약보합권이고 한신이, 네. 일본은 좀 0.3% 정도 떨어지는 좀 하락 마감이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빛나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강해요.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네.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695포인트 언저리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승폭이 좀 남아있고 코스피는 2150 라인인가? 이 정도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국내 선물 코스피 200을 보면 274.80포인트인데요. 오늘 금주의 흐름이 좀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장세일 때는 조정장세가 끝나고 나고 하락과 상승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뷰가 이제 투영되기 마련인데요. 저는 좀 변동사항이 없는 게 지난주에 줄곧 이어서 국내 선물이나 주식시장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모두 다 상승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추세가 남아있다. 왜 그런 이유를 좀 되냐면 최근에 어떤 국내 주식이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는데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주도주가 있어서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전기수소차의 잠깐의 상승과 테마주 위주로 대북주로 올라가긴 했지만 과연 주도주가 편성된 모습이 있었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상승이 견인되면서 종목군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순환매적인 부분이 더욱더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수급 상황을 보면 대북주와 수소차에 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좀 들어오는 수급 상황의 모습이 좀 슬슬 보이고 있고 이제 주도주가 이제 형성되는 모습이 나올 건데요. 결국은 지금 주도주가 없는 형국에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 주관적인 표로는 코스피에 관해서는 지금 2200선까지 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좀 강한 장세를 보고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715포인트까지 좀 보는 매수 장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또 2월 초순 중순까지는 좀 국내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은 일단 주도주가 없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화학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적으로 일단 주도주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2200까지 좀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코스피도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도 조금 상승폭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국내 선물 접근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좀 적용해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끝자리 2501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나스닥 슈팅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6705에 매수 한 계약입니다. 지금 방송 저희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접근하셨던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6700선에 들어가셨다면은 지금 6715라인이거든요. 좀 더 봐야겠죠?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기준치가 6700이다. 네. 나는 저항 구간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6700에 좀 안착했을 때 보니까 5포인트 정도 위에서 매수를 체결하신 것 같은데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굳이 손절은 체결하지 마시고 본절 잡고 지니까의 본절을 잡고 추세를 좀 끌고 가보시고 잘리면 다시 6,700에 지지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720 라인에 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연히 돌파됐다고는 좀 보기가 힘듭니다. 다시 한번 지금 눌림을 견디고 6,715인데요. 강한 슈팅이 좀 나와줘야지만 오늘 상승세를 이끌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현물 시장 주가를 좀 보더라도 좋은 것 같고 지금 선물 시장도 지금은 완연하게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해서 질문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 다시 한번 좀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시세 다시 한번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지금 강하게 좀 가네요. S&P는 2651포인트로 0.71% 상승이고요. 나스닥이 역시나 오늘장 탄력적입니다. 6,716포인트로 0.9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유로 FX도 소폭 좀 회복이 되면서 1.14130달러입니다. 0.02% 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여전히 1280달러가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1278.8달러로 0.46%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오일도 역시나 지금 53달러가 깨졌네요. 52.85달러로 0.28%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오일까지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녁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군에서 상담과 전략도 세워드렸는데요. 오늘 강연의 리뷰도 해주시고 참 뜻깊었습니다. 어떠셨을까요? 네, 뭐 다 좋았습니다. 네, 최근 신년 흐름에 주식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해외 선물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린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52.65 라인이 이탈되면은 본인의 물론 자본금 상황에 다르겠습니다만은 꼭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하방 낙폭이 오늘 나오게 되면 내일도 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성이 지금 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꼭 본인의 자본금에 걸맞는 손익절을 체결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제마스터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